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난소암 진단을 위한 돌연변이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특히 액체생검을 이용한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암은 현재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진단하는 방법 중 액체생검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특허를 낸 내용인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은 크게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데,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거나 일반 혈액에서 종양표지자라고 하여 암의 특이적 성질을 추출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암세포에서 조직을 떼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조직을 떼서 하는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 목적으로, 초기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암이 이미 영상에서 진단한 후에 어떤 병리학적 소견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침습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안해낸 방법으로 액체생검이라는 것이 현재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체생검은 모든 리퀴드가 포함된 모든 액체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뿐만이 아니라 소변, 척수액 등의 인체 유래물을 이용한 검체를 추출해서 모든 환자에서 단순한 그런 어떤 액체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거의 침습도가 최소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이용한 액체 생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검진에서 할 때 환자들 일반 간 기능 검사나 일반 혈액 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물로 이루어진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혈장이라는 거, 상처났을 때 하얀색 진물이 나오는 이 혈장이라는 것은 그냥 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들에서부터 유래된 대사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사 물질들에서는 주요 대표적으로 자연사를 한 물질에서 나온 유리한 것과 뒤에서 설명할 손상된 세포가 괴사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사하는 세포들은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억에서 700억 개의 세포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연사하면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DNA 같은 경우는 혈장 안에 떠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연사뿐만이 아니라 정상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백혈구 등에 의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걸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 때도 여러 가지 손상된 물질들이 혈장 안에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좀 진행이 되어서 우리 몸을 타고 돌았을 때 혈액 안에서도 타고 도는 순환 종양세포라고 해서 서큘레이팅 튜머셀들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액체생검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혈액의 플라즈마대, 즉 혈장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DNA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상세포나 손상된 세포로부터 얻는 기본 정보이고, 아니면 순환하는 종양세포를 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사진을 찍거나 영상학적 촬영 방법이나 아니면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순 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물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생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시행할 때 쓰는 혈액을 이용해가지고 암 초기 진단, 특히 스크리닝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보통 손상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 못 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세포가 많이 있으면 우리 몸에는 이제 디메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틸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혈장 내에 그런 성분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 환자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적 검사 기간을 짧게 하거나 좀 검사를 일찍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치료한 후에 재발한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학적 검사는 1cm 이상에서 의미가 있는 상태로 검출이 됩니다. 근데 1cm 이상으로 암세포가 커지려고 하면 이미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통하여 많은 암세포가 전이가 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검사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암 치료한 후 재발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항암제 효과 등을 판단하여 이 항암제가 과연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특허를 낸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난소암 환자들의 혈액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전열, 저희가 전체 그냥 빨간색 피라고 하죠. 그 전열로부터 채취된 혈장 내에 있는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DNA나 또는 순환 종양 세포를 이용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전체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특히 BAP1이라나 CDK4, ERBP2 또는 FGFR3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돌연변이 위치를 확인하여서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떠한 치료법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난소암에서 특히 어떤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단순하게 피, 혈액 검출을 통해서 다음에 보시는 장에서 같이 다음과 같은 유전적 돌연변이 저희가 총 6개의 유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염기 서열 변이를 확인해서 이 환자는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좀 낮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저희가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영상학적 검사를 이용해서 검출되지 않는 1cm 미만 암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액체 생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난소암 진단을 위한 액체 생검의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